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로 MCU에 돌아온 배우 나탈리 포트만은 이제 천재천문학자 제인 포스터만을 연기하지 않고 새로운 토르, 마이티 토르까지 연기하게 됐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트레이닝을 통해 마이티 토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몸을 길렀으며 CG가 한 것은 그녀의 키를 늘린 것뿐이라고 합니다. MCU에서 그녀가 어떻게 마이티 토르가 되는지 기대해보면서 원작에서 제인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가 된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인 투 미스터리 84호에서 데뷔한 제인 포스터는 DC 코믹스의 로이스 레인처럼 순박한 동료 의사 도널드 블레이크가 용감무쌍한 토르인 줄 모르고 토르와 도널드 모두 좋아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고전에서는 그냥 주인공 히어로의 연인으로 나왔으나 제인 포스터가 뮬리르를 든 적이 고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왓이프 제인 포스터가 토르의 망치를 찾았더라면은 지구 788 현실의 이야기로 원작 토르의 설정을 조금 바꿔서 제인 포스터 토르, 한마디로 토르디스를 소개했습니다. 메인 유니버스에서 도널드가 홀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갔다가 동굴에 넘어지면서 그 동굴에서 뮬리르로 변하는 나무지팡이를 발견하고, 이건 사실 오딘의 허락이었죠. 발견하고 토르가 된 것과 다르게 지구 788 현실에선 간호사 제인이 도널드와 같이 노르웨이로 여행을 왔습니다. 바로 거기서 분기점이 생긴 것인데요. 도널드가 넘어져야 할 곳에서 제인이 대신 넘어지면서 제인이 지팡이, 즉 뮬리르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제인이 토르디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현실의 재미있는 왓이프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다시 메인 유니버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메인 유니버스에서도 제인이 토르만큼 강해진 적이 있습니다. 토르의 첫사랑 시프가 토르가 제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력을 제인에게 주었고, 이 과정에서 제인과 합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인이 지구에 있었으면 제인이지만 아스가르드로 가거나 위험에 처하면 시프로 변하게 됩니다. 시프가 제인에게 생명력을 준 것은 당시 제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서 제인은 토르를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토르 대신 시프가 와서 그녀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기 전에 제인은 오딘에 의해 토르에 대한 기억을 잃고 키스 킨케이드라는 의사와 연인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시프와 하나 되면서 제인은 토르에 대한 기억을 다시 갖게 되고 토르는 이제 제인과 다시 사귀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시프는 제인과 분리되고 제인은 키스와 결혼하며 아이도 갖게 됩니다. 그 뒤 제인은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코믹스에서는 제인이 결국 키스와 이혼한 것으로 다시 등장시킵니다. 그 즈음 공교롭게도 최후의 라그나로크 이후에 토르를 비롯한 아스가르드인들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부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다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인은 아스가르드가 새로 만들어진 오클라호마 브룩스턴에서 토르로 변하는 의사 도널드 블레이크와 새로운 의원을 개업했는데요. 그러나 토르가 복잡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인은 결국 다시 홀로 지내게 됩니다. 이번 영화에서 시프가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예고편에서든 굿즈에서든 어디에서든 볼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 이런 맥락이 영화에서도 나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혹은 정말 MCU 제인도 죽을 병에 걸려서 시프가 제인 포스터의 몸 안에 토르 다크월드 이후부터 들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제인은 토르와 헤어졌으며 그동안 시프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인데 결국 시프와 제인이 내면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그녀가 마이티 토르가 될 수 있었고, 이번 영화에서 시프가 어쨌든 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인의 내면의 형태로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원작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추측이며, 케빈 파이기는 시프가 오딘으로 변장한 로키에 의해 어딘가로 추방되었으며 스냅으로 죽었다가 분립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인도 분립으로 부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시프가 로키에 의해 제인 포스터의 몸으로 추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제인과 토르가 헤어진 이유, 그리고 오랜만에 시프가 돌아온다는 것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시프가 정말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왓이프가 아니라 메인 유니버스에서 제인이 마이티 토르가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어 이셀프 이후 9왕국의 일을 의논하는 기구 콩그레스 오브 월즈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제인은 토르의 추천을 받아서 미드가르드, 지구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녀는 사실 유방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토르는 그녀를 치료시켜주고자 했지만 제인은 그러면 헤라클레스랑 사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토르라는 친구와 함께 인간답게 생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토르는 고르와 딕트리로 인해서 오리지널 신 이벤트 이후 뮬리르를 들어올릴 수 없게 되고, 뮬리르는 오리지널 신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뮬리르는 새로운 주인을 스스로 찾는데 제인을 선택했습니다. 간택받은 제인은 헤임달에게 뮬리르의 위치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고, 달에서 제인은 뮬리르를 들어올리면서 새로운 토르가 됩니다. 뮬리르가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이야기로 멋진
멋지고 길게 독자들에게 설명이 됩니다. 뮬리르에 의하면 그녀의 용기가 그녀의 천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암 환자이지만 굳이 마법으로 치료받기를 거부하면서도 여러 왕국들 사이에서 지구를 대변한 그녀의 모습은 실로 용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가 제이슨 아론은 토르가 뮬리르를 휘두르지 못하는 경우를 집필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걸 구상해 보니 다른 누군가가 뮬리르를 들어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로 스토리를 연상하다 보니 제인 말고 그 누군가가 따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인의 고전에서의 행적이 그렇게 특출나지도 못나지도 않기 때문에 제인이 뮬리르를 들 정도로 고결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프나 인첸트리스나 로렐라이 같은 캐릭터보다 작가에게 더 많은 창작적인 자유를 주는 인간 캐릭터로서의 특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이슨 아론 이후 토르를 집필한 작가 도니 케이츠는 뮬리르가 오딘과 토르에 질려서 제인을 선택한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마이티 토르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왜 발키리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레키스가 서리거인들과 힘을 합쳐 미드가르드를 침공하자 제인 포스터가 처음으로 마이티 토르로서 활약합니다. 이때 토르를 만나게 되는데요. 토르는 마이티 토르가 제인 포스터인 줄 모르고 뮬리르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뮬리르의 새로운 비행 스타일을 보면서 뮬리르의 새로운 주인이 정말로 생긴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토르는 결국 그녀에게 뮬리르를 맡기면서 토르라는 이름도 그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이후에 오딘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로 합니다. 토르는 마이티 토르의 정체로 제인 포스터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아프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마이티 토르를 알게 된 오딘은 토르를 죽였던 아스가르드의 두려움의 신이자 자신의 형제인 컬 보르슨에게 뮬리르를 회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컬은 디스트로이어 아머를 입고 마이티 토르와 싸웠습니다. 토르는 프리가를 비롯 여러 강력한 여성들을 마이티 토르의 후보로 생각했고 그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마이티 토르를 도와서 컬과 싸웠고 결국 컬은 도망칩니다. 결국 마이티 토르의 모험담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마블 유니버스에선 잉커전이 발생하고 지구에서 제인 포스터는 마이티 토르로서 최후의 잉커전 지구 1610 현실의 히어로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을 현실이었고 제인 포스터는 방주에 타서 운 좋게 살아남은 히어로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잉커전의 결말인 이벤트 시크릿 워즈에서 제인 포스터는 닥터 둠이 갓 엠퍼러 둠으로서 만든 세상 배틀 월드에서 눈을 뜹니다. 제인은 갓 엠퍼러 둠의 친위대이자 배틀 월드의 경찰대인 토르코어에 들어가서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시크릿 워즈 이후 멀티버스는 부활하고 오딘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을 모조리 체포했는데 마이티 토르를 도운 적이 있던 아내 프리가도 구금을 했습니다. 결국 마이티 토르는 오딘이 프리가에게 판결을 내리는 순간 직전에 나타나고 오딘과 마이티 토르가 싸우게 됩니다. 이 둘의 싸움은 로키가 프리가를 기습하면서 중단되고 오딘은 오딘 슬립의 방으로 가서 프리가를 치료합니다. 이후 그녀는 새로운 어벤져스의 멤버가 되었으며 그녀의 정체는 오직 팔콘, 캡틴 아메리카, 샘 윌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샘 윌슨은 비밀을 지키겠다면서 그녀가 치료를 받을 때 찾아가서 그녀의 병문안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크릿 엠파이어에서 마이티 토르는 하이드라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담 하이드라가 코스믹 큐브를 이용해서 뮬리르의 주문을 고결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꾸면서 캡틴 하이드라도 뮬리르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캡틴 하이드라는 마이티 토르에게서 뮬리르를 앗아간 뒤에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지구로 돌아온 그녀는 워싱턴 DC에서의 최종 전투에서 뮬리르 없이 히어로들과 싸웠고 하이드라가 패배하면서 다시 뮬리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가 뮬리르를 사용해서 토르로 변신할 때마다 토르의 힘이 그녀를 치명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르가 되면 거의 모든 약물에 저항력을 갖게 되는데 하필 그 능력이 제인이 봤던 모든 항암 화학 요법들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인의 일부인 암세포들은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마이티 토르는 변신할수록 인간 제인 포스터는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토르에게 자신이 마이티 토르임을 밝힙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의사로서 제인에게 한 번만 더 변신하면 제인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토르는 그녀에게 뮬리르를 포기하고 살 것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제인은 다시 한 번 더 마이티 토르가 되기로 합니다. 오딘이 죽인 어느 종족의 원혼들이 모인 괴물 만고그가 아스가르디아를 태양으로 끌고 가서 모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사력을 다해서 만고그와 싸웠고 원래 펠리스 울프를 묶던 체인을 만고그에게 묶은 뒤에 뮬리르와 연결시키고 태양으로 보내버려서 만고그를 가까스로 제압합니다. 마이티 토르는 오딘슨과 작별 키스를 나누고 이제 인간 제인 포스터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을 토르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는 오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딘은 발할라의 입구에서 망설이는 제인을 토르와 힘을 합쳐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부활한 제인은 약물 치료를 받으며 오딘슨에게 토르라는 이름을 다시 쓰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제인이 마이티 토르가 될 만큼 고결하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속하지도 않은 세상을 구하고 무기가 없어도 열심히 싸웠으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영웅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는데요. 이후 워 오브 렐름스라는 이벤트에서 제인은 프리가에 의해 잠시 올마더가 되어 세상을 시켰습니다. 토르가 말레키스로부터 오딘과 프리가를 구하려고 할 때 제인은 토르를 돕고자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있었던 멸리르를 들고 다시 마이티 토르가 되어서 토르를 도왔습니다. 최종 전투에서 마이티 토르는 라우페이를 제압했습니다. 이때 얼티밋 멸리르가 파괴되고 하나의 완갑으로 재조립됩니다. 그리고 이 완갑은 스스로 제인 포스터의 왼팔로 가서 착용됩니다. 한편 워 오브 렐름스에서 발키리들이 죽었기 때문에 토르는 더 이상 발키리가 할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슬퍼했습니다. 제인 포스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완갑이 움직이면서 죽은 발키리 브룬힐데의 영혼이 나타나고 브룬힐데는 제인에게 발키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인은 이에 응답하고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발키리가 됩니다. 이후 그녀는 새로운 발키리로서 마스터즈 오브 이블과 싸우면서 어벤져스에 다시 들어갑니다. 멀티버스의 메피스토들이 모인 카운슬 오브 레드는 그들이 쓰러뜨리기 가장 힘든 영웅을 제인 포스터라고 말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현재 어벤져스 타이틀의 작가가 바로 제이슨 아론이었기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발키리 제인 포스터에게 무슨 영웅담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는 제인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가 되는 2010년대의 원작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MCU 제인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가 될 즈음 원작은 제인 포스터를 새로운 발키리로 설정했습니다. 제인 포스터 캐릭터에 정말 많은 잠재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와 원작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원작에서 길게 보여진 제인 포스터의 가치 있고 고결한 모습이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